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기준으로 이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의 포트폴리오 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앞으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는 뭐 안 되면은 2주에 한 번 정도는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영상 속에 이제 이 액티브 매니저들 분석한 엑셀 파일은 눈꽃빙수 이상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는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떼 이상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 가능하게 열어놓고 있고요. 이제 관련해서는 이 멤버십 회원용 게시글에 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은 단방향 채널이니까 그냥 와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 고민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의 어떤 동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시장의 이 펀드 매니저들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 생각을 읽고 내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좀 비교하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뭐 이거를 참조해서 해도 되지만 참조하지 않아도 되니까 첫 번째는 어떤 종목들을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어디에 비중을 올리고 내렸냐, 이런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펀드를 정리한 거고, 한 시트에 3개씩의 펀드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이제 액티브 매니저 하면은, 이제 액티브 펀드 하면은 타임폴리오가 이제 가장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 아이디어를 넣기 위해서는 좀 봐야 되겠죠. 우선 첫 번째는 바이오를 봅시다. 바이오가 지금 좀 쉬고 있지만 이 바이오 액티브 매니저들은 어떤 쪽에 지금 일주일 동안, 이게 일주일이 지난주 18일이거든요. 18일 기준으로 어디에 이제 비중을 일주일 전보다,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어디로 비중을 높였고 지금 현재 뭐 많이 들고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타임폴리오를 보죠. 타임폴리오는 이제 알테오젠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실적 잘 나왔죠. 그리고 들고 있고, 셀트리온,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큰 것들 들고 있으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증가한 것들을 보게 되면 비율로 일단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삼청당 제약을 신규로 넣었고, 이제 ABL 바이오를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지난번에는 한번 봤더니 이 오버행 때문에 ABL 바이오를 좀 파는 분위기였어요. 다른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도. 그런데 28일 날 이 ABL 바이오는 이제 IR 행사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지 지금 현재 비중을 많이 올렸습니다. 6%로 올렸으면은 정말 많이 올린 거예요. 거의 이제 이 5등 안에, 탑5 안에 지금 비중으로 올려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려놓은 종목들을 보게 되면, 새로 올려놓은 걸 보게 되면 올릭스나 LNC 바이오, 여기 이제 피부 미용이죠. 이쪽으로 이제 올려놨고, 최근에 이제 이 비만약 관련해서 8월 말에 뭐 임상 데이터 나온다 해가지고 일동제약 이런 것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액트가 이제 삼성인데, 여기도 이제 보죠. 많이 뭐 들고 있는지. 여기는 이제 ABL 바이오를 탑티어로 올렸어요. 지금 공통점이 보이죠. 타임폴리오랑 여기는 삼성인데, 지금 ABL 바이오를 탑티어로 5등, 여기는 1등으로 지금 비중을 금요일날 기준으로 올려놨습니다. 28일 날 있는 IR 행사에 대해서 뭔가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대 비중은 비슷하게 알테오젠 있고, 셀트리온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있고, 이 5개의 등수는 비슷해요. 사람마다 선호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이제 등수만 있고 비중만 조금 차이 있는 건데, 일단 증가율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실적 잘 나왔었던 ST팜을 많이 이제 증가시킨 것 같고, 그 다음에 ABL 바이오도 비중을 또 더 올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을 이번에 조금 비중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로 가게 되면 이제 라이즈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한번 봅시다. 라이즈 바이오 액티브. 이게 이제 보게 되면, 여기도 이제 보게 되면 알테오젠이랑 여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투톱으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비중을 봅시다. 비중을 보게 되면 특이하게도 여기도 이제 특이하게도 ABL 바이오를 많이 늘렸어요. 올릭스도 늘리긴 했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3개 회사의 공통점이 뭐냐면, 알테오젠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비슷한 것들을 탑5로 잡아놓고 있고, 거기에 최근 일주일 동안 비중을 많이 올린 게
다음 주에 IR 행사가 있는 ABL 바이오를 많이 올린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주 행사에 대해서 뭔가 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선주가 이제 전환상환 우선주가 이제 ABL 바이오가 상장이 되는 게 28일인데 그때 이제 뭐 불확실성, 오버행에 대한 불확실성도 확실히 해소가 될 거다. 뭐 이런 거에 베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오버행을 확실히 해소할 수 있는 뭔가가 등장할 거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건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업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업이 있고 그 다음 배당 성장이 있는데 두 개를 좀 이렇게 요렇게 같이 볼게요. 밸류업에 보게 되면 이 타임폴리오는 확실히 이 종목에 대해서 플럭체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거는 확 늘리고 나빠 보이는 거는 확 줄이는 그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원래 시가총액 비중이 크니까 거기에 대한 비중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요런 이제 종목이 많은 경우에는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했을까 이걸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타임폴리오는 일주일 동안 비중이 엄청 많이 바뀌고 종목이 많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보게 되면 이제 새로 신규 편입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공통점이 뭐냐면 실적이 그래도 좀 기대되는 것들을 좀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줄였던 하이닉스가 이제 충분히 빠졌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하이닉스를 늘린 것 같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정말 많이 늘렸죠. 아마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비중을 의미 있게 늘린 거를 봤을 때는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에도 실적 발표가 잠정치 실적 발표가 나타날 텐데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고 신한지주가 최근에 은행 쪽도 지금 실적이 잘 나왔고 거기에 이제 주주 환원율이 높아지니까 배당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에서 수혜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은행 쪽도 지금 비중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거는 하이닉스가 단기 조정이 마무리된 것 같다고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실적 발표 그리고 주주 환원이 높아지고 있는 이 은행 쪽으로 많이 넣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신규 편입한 것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실적과 그 다음에 관세 이런 것들 같이 이제 이벤트를 잘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만 좀 보죠. 여기도 이제 코엑트도 이제 보겠습니다. 코엑트도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증가율로 보게 되면 이제 신규 편입한 것들은 실적 때문에 아마 편입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편입이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비중도 좀 크고, 그 다음에 의미 있어 보이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도 이제 신한지주를 늘렸어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의미 있게 좀 늘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타임폴리오랑 여기 분명히 다른 회사인데, 비슷하게,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봤듯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다들 많이 늘리네. 그리고, 또 늘렸던 게 신한지주, 이걸 많이 늘리는구나. 은행주를 많이 늘리는구나. 금융 쪽에 뭔가 기대감이 많이 있구나. 요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트러스톤도 한번 보죠. 트러스톤은 이제 KB금융으로, 은행 쪽으로는 KB금융, 여기도 신한지주를 늘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여기 넣지 않았어요. 여기는 없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대신에 이제 여기는 2차전지 관련된 LG화학을 좀 늘려놓은 게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일단 공통점은 우리가 찾았죠. 공통점은 다음 주 실적 발표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늘렸구나. 그리고 신한지주를 이 밸류업 쪽에서 많이 좀 좋게 보고 있구나. 트러스톤도 그렇고 코엑트도 그렇고 타임폴리오도. 그러면 내가 밸류업 쪽에 만약에 포커싱을 한다면 신한지주를 좀 플레이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 이거는 이제 타임폴리오랑 코덱스랑 타임폴리오 이렇게 컬처 관련된 건데 이제 소비재 쪽은 뭐를 많이 들고 있나 보겠습니다. 소비재는 확실히 APR이랑 YG엔터 그리고 인바운드 이런 것들을 많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일부 종목들 요 정도 비중 빠지는 것들은 다 주가 빠져가지고 빠진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비중을 증가율이 크게 튄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거는 다 주가와 좀 연동된 것 같고 큰 변화는 주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여전히 이제 화장품이랑 인바운드 쪽으로 좀 공격적으로 타임폴리오의 컬처 쪽은 이제 가지고 가는 것 같다. 뭐 요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비재 쪽의 핵심은 화장품, 엔터 중에서는 YG 엔터 하나, 그리고 YG 플러스 정도, 그리고 인바운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로봇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코덱스는 로봇이 만약에 튄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거를 플레이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텐데, 여기 이제 내림차순으로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주사의 어떤 요 자회사들이, HD 현대의 자회사들이 실적이 다 좋게 나오니까 HD 현대 지주사를 좀 비중을 조금 늘린 것 같고, 이것도 주가 올라가지고 오른 것 같은데 크게 이제 변화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뭐 많이 들고 있나 봤더니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로보티즈 요렇게 이제 많이 들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작은데 비중이 높은 거를 의미 있게 봐야겠죠. 거기에 업사이드 포텐셜이 높으니까 시가총액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비중을 높여놓은 거니까, 여전히 이제 로봇 쪽은 로보티즈를 아마 이 시장에서 매니저들이 최고로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거 대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코액트도 보죠. 코액트는 수출 중심인데 수출이 잘 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자기들이 이제 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도 보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엄청나게 비중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플레이가 여기 녹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게 되면은 효성중공업도 APR도 다 실적, 현대미포도 실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증가율로 보죠. 최근에 이제 집어넣은 게 하나 오션이랑 제로이드 잘 팔린다 해가지고 네오팜 집어넣은 것 같고요. 녹십자도 저는 이제 2분기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좀 잘 나와서 아마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타임폴리오나 코액트나 이런 액티브한 매니저들은 일정상의 실적 발표 모멘텀을 충분히 노리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많이 늘리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ABL 바이오 늘리는데 여기도 이제 ABL 바이오를 늘려놨구나. 그리고 엔터는 타임폴리오도 그렇고 Y젠터를 대부분 다 선호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공통점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업에서도 아까 우리 좀 전에 이제 봤던 게 이제 신한지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밸류업에 신한지주 많이 샀고 ABL 바이오 많이 좀 챙긴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니까 실적 발표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을 많이 플레이 하는구나. 그래서 주도주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특정 어떤 섹터별로 주도주들이. 여기 이제 코리아 테크를 보겠습니다. 코리아 테크는 타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미래셋이니까, 여기도 이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거는 시가총액 큰 거고, 시가총액 큰 거 빼고는 이제 실적 발표가 기대되는 이스페타시스가 있고요. 그다음 장비에서는 이오테크닉스가 있어요. 지금 이오테크닉스가 하이닉스보다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증가율로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특이하게 ABL 바이오가 비중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ABL 바이오를 여기도 코리아 액티브도 뭔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구나. 그 다음에 실적 잘 나온 ST팜. 우리 좀 전에 아까 바이오에서 ST팜 실적 잘 나왔다고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ESS 쪽으로 이제 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2차전지, 리튬 가격 때문에 LNF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뭐 2차전지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을 좀 플레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쪽을 선호하고 있는 코덱스의 경우에 조선 쪽에서 어떤 거를 비중을 더 많이 늘렸을까? 이제 그런 걸 좀 보죠. 그러니까 여긴 조선 스페셜리스트예요. 전체 비중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엔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엔진, 그리고 다음 주나 이렇게 실적 발표할 수 있는 오션, 현대미포, HD 이쪽으로 이제 많이 들고 있는데, 당연히 시가총액이 크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최근에 이제 비중을 높인 것들을 보게 되면 엔진 쪽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조선을 만약에 플레이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실적이 잘 나왔던 엔진 쪽에 대해서 비중을 높이는 거를 한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이 코스피 액티브를 좀 보죠. 이 코스피 전반적인 어떤 액티브니까 여기도 이제 내림차순으로 보게 되면, 여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거의 시가총액 비중에 준해서 박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탑티어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게 또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좋아하는구나. 여기는 이제 기존에 깔고 있는 것들 이외에 아마 중위권의 비중을 잘 조절해가지고 아웃퍼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LIG넥스원을 새로 신규 편입했고, 여기 포스코 홀딩스랑 풍산이라고 하는 비철금속을 올렸어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리튬이고, 여기 조선은 이제 주가 올라서 올라간 거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두 자릿수 비중으로 올린 것들은 본인이 이제 직접 집어넣은 거거든요. 비중을 더 올린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공통점을 봤을 때는 최근에 저도 영상에서 올려드렸다시피 소재 쪽을 계속 봐야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소재 쪽이 미국의 어떤 관세 영향도 있고 중국이 9월 말까지 아시다시피 이 감산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요 사이트도 탄산리튬 가격인데 25일날 탄산리튬 가격이 8%나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열연 가격이거든요. 중국의 열연 가격인데 이것도 지금 단기 신고가가 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눈꽃빙수 회원분들한테 구글 콜앱으로 이 변동성 조정 모멘텀이 이제 이렇게 변동성 대비해서 주가 모멘텀이 센 것들을 찾아내는 건데 이렇게 변하는 것들은 오히려 점수가 낮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시장의 가장 강한 섹터들은 이제 11선을 이탈하지 않았을 거니까 이 11선 위에 있는 것들을 고려하게 보면 2차 전지가 있고 관세 피해 회복할 수 있는 자동차가 있고 여기도 소재가 있다. 소재 있고 친환경, 뭐 태양광, ESS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괜찮았잖아요. 안 그래도 이거는 주가 위치로만 보는 건데 최근에 이제 아까 좀 전에 포트폴리오에도 보게 되면 ESS랑 그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많이 다들 늘렸어요. 그냥 바이오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화학, 이건 LG 화학이거든요. 그래서 LG 화학 늘리는 곳들도 많아요. 그리고 조선 여전히 있고 방산, 이거 실적 모멘텀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비슷합니다. 여기다 포스코 홀딩스, 풍산 늘렸어요. 여기 펀드만 늘린 거 아닐까? 그럼 또 찾아보면 되죠. 여기는 타임폴리오 K 이노베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뭘 많이 들고 있나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혁신이라고 해서 알테오젠을 많이 들고 있고 알테오젠 그러니까 여기 약간 바이오랑 그리고 화장품, APR 대장주들을 잘 찍어 넣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총 작은데 이제 상위권에 있는 것 중에 특이한 게 더존 비주원도 이제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도 이제 여전히 YG엔터 같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가율로 이제 보게 되면 여기는 포스코 홀딩스를 제일 많이 늘렸어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여기는 소재 쪽을 지금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소재 쪽을 많이 늘렸고 코스피 액티브도 이노베이션도 소재 쪽을 많이 늘렸어요. 여기 이제 코액트 인프라도 보죠. 코액트 인프라도 내림차순에서 보게 되면 여기는 효성중공업을 많이 들고 있는 그런 펀드인데 인프라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제 증가율로 이제 좀 보죠. 증가율로 보게 되면은 대덕전자, MLB 관련해서 대덕전자를 신규로 편입을 했고 지난주 대비해서 그 다음에 여기 전력기기, 그 다음에 여기도 2차 전지 늘렸어요. 산일전기가 이제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아마 늘린 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최근에 이제 실적 잘 나온 S&T 에너지는 주가 올라서 이게 비중이 높아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소비재인데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컬처에서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이제 비중 높았던 게 화장품이랑 인바운드였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제 보죠. 여기는 비중이 인바운드 위주로 많이 늘려놨어요. 인바운드 그리고 소비재 그리고 서브 T&D도 한 7%나 되고 호텔신라 그리고 GSP&A 이거 다 호텔 사업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증가율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파라다이스까지 신규 편입할 정도로 여기는 인바운드 위주로 편입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소비재 쪽 섹터에서는 인바운드랑 화장품을 가장 선호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고 화장품 쪽에서는 APR을 가장 선호하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신재생도 보죠. 그리고 신재생에서 우리가 좀 전에 그냥 코스피 액티브인데도 불구하고 포스코 홀딩스나 LG화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늘린 것 같다. 그리고 LNF 이런 이제 리튬 가격 상승 수혜주들을 넣은 것 같고 라이즈의 이제 여기서도 2차 전지 액티브를 보게 되면 가장 비중 높은 게 이제 시가총액이 크니까 비중이 높은 게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고 내림차순 해가지고 변화를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ESS 관련된 쪽들을 신규 편입하거나 비중을 조금씩 늘렸어요. 그리고 타임폴리오가 이제 플럭테이션이 크니까 여기가 좀 도드라지게 될 텐데 여기는 이제 태양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재생 쪽에서 우리가 플레이할 수 있는 게 아까 좀 전에 상대 강도에서 변동성 조정 모멘텀 중에서 신재생이 이제 11선 이평선 이상에 있고 상대 강도라서 센 놈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신재생에서는 태양광이랑 2차 전지 그 다음에 그리고 소재 쪽으로 이제 철강
이런 것들을 좀 2차 리튬 관련해서 보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고, 여기서 내림차순에서 보게 되면 여기도 이제 LG화학이나 하나솔루션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다. 여기도 포스코홀딩스 있잖아요. 비중 높아진 것들을 고려하면. 그래서 비슷비슷한 것들이 겹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코덱스도 보게 되면, 코덱스도 여기는 이제 그 신재생에서 효성중공업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아마 오늘 성과가 엄청 좋았었겠죠. 아니면 장 마감하고 이제 실적 발표한 거가 반영되니까 다음 주에 성과가 좋을 텐데, 여기도 보게 되면 전력기기랑 하나솔루션 같은 태양광을 많이 비중을 높여놨어요. 그리고 여기도 내림차순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이 LNG 쪽으로 여기는 좀 비중을 높여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여전히 신규 편입한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신재생이니까 당연히 2차 전지가 있는데, 이쪽 섹터 안에서 지금 시장에서 선호하는 거는 뭐 철강도 있고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개별적인 종목들로 뭔가 차별점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는 해석이 되겠죠. 그다음 배당 성장입니다. 아까 우리 밸류업에서 신한지주 많이 넣었잖아요. 맞잖아요. 신한지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타임폴리오의 코리오 배당, 타임폴리오 거 보게 되면 일단 내림차선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는 대부분 다 펀드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비중은 좀 다르긴 하죠. 근데 이제 1순위로 많이 깔고 있긴 합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홀딩스, 여기도 지금 내림차선으로 보게 되면 포스코홀딩스를 많이 늘렸어요. 포스코홀딩스 많이 늘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LIG 넥스원 이런 것들을 좀 넣었고,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좀 전에 이제 겹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LG화학도 있었고, 소재 쪽에서 포스코홀딩스가 있었고, 포스코홀딩스가 있고, 그 다음에 LG화학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밸류업에서는 신한지주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모아서 볼까요? 정리를 하면서.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다시 돌아가서 봐야죠. 화장품에서는 APR, 그 다음 인바운드 관련된 뭐 파라다이스니 뭐 이런 이제 인바운드 기업들을 많이 좀 챙겨놓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고, 바이오에서는 ABL 바이오, 그 다음에 실적 모멘텀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이제 눈에 많이 들어왔었던 비중 변화의 조절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같이 보죠. 여기도 내림 차선으로 보게 되면 여기는 보험이랑 현대차 이런 것들을 배당 성장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내림 차선으로 이제 늘린 거를 보게 되면 여기도 신한지주 늘렸어요. 신한지주. 그 다음에 여기는 뭐 2차 신재생도 지금 집어넣은 상태고, 태양광으로. 여기도 포스코홀딩스를 신규 편입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비슷하죠. 지금 계속 우리 보고 있는데, 이게 다 회사가 다른데 플레이하는 어떤 성향들이, 기관들이 선호하는 것들이 다 공통점들이 보이고 비슷한 것들이 보이는 이유가 다 이런 겁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은 코덱스 혁신기술 테마인데 2등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예요. 심지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하이닉스보다 비중이 높아요. 삼바가 이제 4등으로 돼 있고, 여기서도 이제 증가로 이제 보게 되면, 내림차선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는 비중이 너무 작은 것들 말고 뭐 신규 편입한 것들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비중이 너무 작으니까 큰 의미는 볼 수 없고, 여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는 좀 그래도 의미 있는 비중에 뭔가 비중도 증가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쭉 이제 보고 나니까 이제 정리되는 게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증가했던 거, 뭐 풍산도 있고, 그다음 LIG 넥스원도 좀 겹치는 것 같고요. 겹치는 것들을 좀 일주일마다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조선 쪽도 이제 좀 다들 좀 늘리고 있는 분위기. 그리고 은행은 신한지주랑 KB금융인데 신한지주를 다들 많이 택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비중만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알테랑 삼바 이런 것들을 많이 들고 있더라.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이걸 가급적이면은 이런 성격들의 종목들을 잘 관찰을 하고 들고 있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